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22일이고요. 오늘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김요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
한약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하면 완철금이라고 했고요. 이 경금은 강철과 같다, 무쇠와 같다 또는 원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말로 치면은 준마가 아닌 야생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마는 길을 들여야지만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금인 완철금, 강철, 무쇠는 화로서 단련해줘야 되는,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어떻다?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일간이 만약에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단단할 수도 있지만 경금 자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경금일간이 신약하다고 해서 신금처럼 부드럽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금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기는 하되 어떻다? 작다. 예를 들어서 1톤짜리 경금이 신왕하다라고 하면 1g짜리 경금은 단단하지만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한 경금은 그 크기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신왕하게 되면 역시나 정화 간목을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 경금 일간이 약하다, 작다라고 하면 약한 경금을 좀 도와야 되겠죠.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경금,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금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은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목이 왕하지만은 포태법으로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죠. 그다음 묘월에 여기가 절태지가 됩니다. 절태지는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경금이 어떻다? 신약하다, 작다 이렇게 개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화는 경금을 녹여버려서 완전히 못 쓰게 될 것이고요. 금이 다시 목이 다시 목광절이 목이 다시 많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겠죠. 그러면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거나 비경겁제를 얻어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성인 토로서 경금을 생할 때는 천간으로서 무토는 안 되고요. 기토로서 생조해 줘야 되고, 지지로는 축토나 진토가 있어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습토 물기가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습토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도 이건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술토는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제일 중요한 건 묘월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토로 생할 때는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 정도가 금을 생할 수 있고, 지지로 사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여기가 장생처가 되지만 여기 사화는 화이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경금을 극해버리면 오히려 통근한 것보다 그죠, 하나 주고 두 대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화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기토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등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구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묘월은 겨울에 이제 중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월에 정리하면 묘월의 경금은 약한 금을 인성으로서 생해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방조해준 연후 경금이 튼튼해졌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묘월은 간목이 아니니까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두 번째,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보시고,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인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생급제화 또는 형충회합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 또는 어떤 사주가 나쁜 사주냐를 봤을 때 쉽게 설명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 왕상휴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왕세를 봤을 때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 용신을 관성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또는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을 뭐 크게는 5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의 용신은 바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보는 것이 또 이제 격국과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즉 양금이 음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과 목의 관계는 금, 극, 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경금이 내가 월지 있는 묘목을 극하죠.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이거는 재성인 것이고, 쉽게 말해서 재성은 재물로 보고요.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함도 해당이 됩니다. 유흥오락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주색잡기도 해당이 됩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물도 얻을 수가 있겠고, 현모양처를 얻을 수가 있겠고, 인기를 얻어서 선출직 공무원에 나갈 수도 있겠고, 근면성실함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한 유흥오락으로서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질 것이고요.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면상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시나 욕심은 많은데 근면상실하지 못하면 역시나 재물이 어떻게 된다? 빚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유흥오락과 주색잡기로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순작용이 있는 반면 역작용이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재성은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재성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와 편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예측 가능한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 예측 가능한 것, 월급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품삯 같은 내가 일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개념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따박따박 받는 월급, 이자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재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로또 당첨금 같은 것, 또는
주식이라든가 코인 같은 것을 해서 뭐 일확천금 같은 개념의 그 재물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는 역시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주 일간은 정제를 좋게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일간 또는 어떤 사주 국세는 편제를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또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양금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정제격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묘월은 어떻다? 목의 제왕지가 되니까 목은 굉장히 왕한 반면 묘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죠. 그러면 금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일간인 경금은 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된다. 또는 제다신 약한 구조가 된다. 아까 말했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성실, 인기, 재물 이렇게 보는데 일간이 약하면 그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같은 비견겁제를 얻게 되면은 요 왕한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분재, 군비쟁제가 아니라 나눌 분자에다가 재물제자 분재라고 해서 무거운 재물을 나누어서 든다. 쉽게 말하면 큰 프로젝트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 나와 같은 무리로서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비견겁제가 없을 때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때는 목이 왕하면 목은 어떻다? 요 목극토에서 인성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인성이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또는 비견겁제로서 일간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왕이면은 재성이 왕할 때는 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고, 비견겁제가 없을 땐 부득이 인성으로서라도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지로 경금이 신유금이라든가 이런 데 뿌리를 좀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이렇게 인비의 조력을 얻어서 경금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뭐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또 정화를 쓸 때는 정화는 간목을 같이 대동해야 되죠. 간목이 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해야지만 제 관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해서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였지만 묘월에 또는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스스로 좀 왕해질 필요가 있겠고, 그 연후에 정화, 간목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묘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정제격인데, 묘중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관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제다신약 또는 신약제왕한 국세가 더욱더 강해지다. 즉 재성은 더욱더 왕해졌고 일간은 더욱더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지인목을 봤습니다. 큰일인데요. 이거 재성이 너무너무 왕해져 있죠. 어떤 분들이 여기 편제가 있고 여기 정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정편제 혼잡이다. 정편제 혼잡하는 것들 되게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뭐 정편인 혼잡, 정편제 혼잡,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은 이제 정편관 혼잡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편제 혼잡이 되지 않고요.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제형하다라고 고정이 딱 되면은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다 신약하다라고 보지, 이걸 갖다가 정편제 혼잡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정편제 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었을 때 정편제 혼잡을 말합니다. 관살 혼잡도 일간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관살 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살충신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 경우 이렇게 재성이 왕해지면 그냥 제다 신약이 될 뿐이다. 반드시 일간에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 연지의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칠살이 되죠. 칠살. 그래서 재성이 왕한데 칠살을 보면
보게 되면 제다신약한 국세가 제살태왕한 국세로 바뀌게 되죠. 제다신약이 나쁠까요? 제살태왕이 나쁠까요? 둘 다 나쁘긴 한데 무엇이 조금 더 나쁠까요? 라면 제다신약보다는 제살태왕이 좀 더 나쁘다. 이거는 제다신약에다가 살중신경을 더한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중경금이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관살, 칠살 안에 통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통근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살태왕한 국세에 월간에 있는 정인 기토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을목이 이렇게 기토를 싹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탐제파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이 병이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재성을 내가 탐할 때 인성을 깨먹는다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흥, 오락, 조색 잡기, 뭐 돈에 대한 욕심, 뭐 투기, 투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비견 또는 겁재 인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 수를 얻었습니다.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일간이 튼튼할 때는 재성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관성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상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이렇게 극신 약한 상태에서 수를 보는 것은 물론 사주 전체라고 하는 틀에서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좀 나름대로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 약한 경금의 기운을 수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고 병화가 또 인의 사에 뿌리를 둔 병화도 출되어 있죠. 이거는 제살태왕이 좀 더 심화됐다. 그래서 시간에 일간 경금이 매우 약한데 시간에 칠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일간 경금을 극해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병자시하고 병술시도 역시 좋게 볼 수는 없겠죠. 사주 자체 이거는 수도 한 점 넣는 상태에서 자 인의 사에 술에 불을 든 병화죠. 굉장히 이 세력을 크게 얻은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자시, 병술시 오늘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축시가 되면 축이라고 하는 습토의 일간 경금이 생을 받으면서 또 여기 통근도 가능합니다.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까지 좋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인의 통근 뿌리를 두고 인의 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걸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정화도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얻었습니다. 경금이 축의 뿌리를 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간이 이거는 신약한 것이 단점이지.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좀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약간의 공직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에 의해서 제거를 됐지만은 몰목이 무토를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작은 경금은 매금시킬 수 있다 또는 오금까지는 뭐 경금이 오금됐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문제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매금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뭐 정편이 논자 이렇게 논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역시 이것도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기토는 뭐 약간 무게에서 극발당이지만 이 기토는 이렇게 경금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틀 자체가 일간이 너무 극신약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생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진토는 습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금은 축에는 통근이 가능하지만 경금은 진에는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에 뿌리를 둔 경금에 진의 생을 두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하면 이 경금은 나름대로 세력은 있지만 목이 좀 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죠. 그래도 경금이 목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왕한 재성을 갖다가 좀 같이 나눠 갖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진시도 뭐 정축시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간 자체가 너무 극신약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금, 신금이 사사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하지만 사주 자체의 수가 너무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임오시 같은 경우에도 개미시 같은 경우에도 임오 개미시 마찬가지 천간에 임수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수기가 있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극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원래는 갑신, 신시였는데 이거는 또 좋지 못합니다. 이건 인신충이 되죠. 이거는 뭐 인사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신충이 되게 되면 뭐 임목 깨지는 거야 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은 일간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이 신금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두기가 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이 너무 크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너무 왕하고 7살까지 있기 때문에 제살타용한 국세에서 이걸 어느 정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생시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가장 좋아야 될 갑신신은 인신충이 돼서 좋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축시 축토에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경진시 진에 경금이 생을 받고 비견인 겁재인 경금이 또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 말고는 오늘 딱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한 생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을료시 유금이 있긴 있습니다. 경금이 위에 뿌리를 두는 것도 이것도 그냥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또 을목이 시간에 투출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뭐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인데 뭐 유금 같은 것은 경금이 위에 뿌리를 두는 것 일간 신약할 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월간에 모강절인 묘월에 을목에 다시 투출해서 경금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주 자체가 급해서 내가 통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사주가 약간 혼탁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해서 뭐 굳이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생시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축 또는 경진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